내가 브랜딩에 대한 경험, 인테리어에 대한 경험, 그리고 카페의 어떤 설비나 이 모든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반셀프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냥 반셀프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위키위티 송근영입니다. 오늘도 매장에서 카메라를 켰네요. 여러분, 오늘은 저의 창업 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벌써 6평 매장, 14평 매장, 40평 매장 이렇게 이사를 왔는데 각각 매장마다 창업 비용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40평 매장 이사 오는 게 가장 돈이 많이 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빛을 하나도 지지 않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벌어왔던 돈을 다시 재투자해서 14평 매장으로 갔고, 14평 매장에서 번 돈을 다시 재투자해서 이제 40평 매장에 왔는데, 이제는 40평 매장에서 이사를 가진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제가 괜찮은 성과를 낸다라고 했을 때는 건물을 사서 제 건물에서 장사를 해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매장은 그대로 놔두고 2호점을 내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꿈을 꾸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6평 매장, 테이크아웃 매장을 차릴 때는 벌써 5년, 거의 약 6년 전이라 지금에서 창업하는 만큼의 돈은 당연히 안 들어갈 거예요. 그때 제가 들어갔던 돈이 약 8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 시세로 따지면은 인테리어 비용이나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었을 거란 예상이 듭니다. 그리고 14평 매장으로 이사 갔을 때는 제가 기본 집기류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 갈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집기류들까지 다 해서 가면 한 2,500만 원 정도가 제 창업 비용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인테리어나 제가 가진 집기류들이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비용 절감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14평에서 40평 매장으로 올 때는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40평 매장 차리는데 1억이 들었어요. 이리저리 다 세세하게 따지면 9천만 원 후반대인데, 이것도 제가 14평 매장에서 커피 머신부터 냉장고, 그라인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사를 왔음에도 불구하고 1억이 들어갔어요. 물론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인테리어와 보증금이겠죠. 이 상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하나하나 종목까지 다 따져서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면은 사실은 이 40평 매장의 인테리어를 하는데 1억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1억으로 진행을 했느냐? 비결은 바로 반셀프에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업자를 처음부터 끼질 않았어요. 인테리어 업자는 없고 제가 직접 사람들을 고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철거부터 목수부터 전기까지 바닥 타일까지 전부 다 제가 직접 고용을 해서 전문가에게 맡겼고요. 그리고 공사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제가 상주해서 같이 도와주고 그 기술을 배우면서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사이즈가 나오면 거기까지만 딱 업자에게 맡기고 그 이후에 세세한 것들은 제가 다 셀프로 했습니다. 조명 공사도 제가 셀프로 했고요. 벽 보이시죠? 저기 퍼티 작업부터 시작해서 페인트 작업까지 모두 다 제가 했고요. 디자인은 제가 브랜딩을 이미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 브랜딩 이미지들을 가지고 출력물을 맡기고 직접 붙이고 직접 프린트하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쇼케이스나 이런 것들은 다 기존 거를 사용을 했지만 필요한 때는 추가로 조금씩 더 구매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세이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업할 때 나도 처음부터 반셀프를 해서 비용을 절약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추천드리진 않아요. 제가 반셀프로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이전에 2번의 창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도 동종업계로. 그렇기 때문에 반셀프가 가능했었어요. 왜 반셀프를 비추천하냐면, 저는 인테리어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다 직접 배워서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테리어 프로그램으로 가상의 이 매장을 이미 다 세팅을 할 때부터 저는 동선이 어떻게 되고, 이 집기는 여기에 놔야 되고, 테이블은 어떻게 놓고, 포토룸은 어떻게 하고, 키오스크는 어디다 놓고,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 머신도 지금 막 놓은 게 아니라 이 동선에 맞춰서 놓은 거거든요. 커피 머신, 그라인더, 그다음 디스펜서, 그 밑에 냉장고와
제빙기, 그리고 마지막에 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음료 제조대까지 이런 순서대로 쭉 하고, 위에도 보면 컵 이런 것들도 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미 다 구상이 되고 이미지화를 시켜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3D 작업을 끝낸 다음에 인테리어에 들어갔기 때문에 반셀프가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질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이든지 빨리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아예 창업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반셀프를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 세팅을 해놓고도 영업을 하다 보면 그제서야 이게 불편하다고 느끼는 걸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고치려고 한다? 못 고치죠. 왜냐면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설거지하는 그 설거지대가 이쪽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일을 하다 보니 이쪽이 더 편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설거지대를 여기로 옮길 수 있느냐? 못 옮겨요. 왜냐하면 이게 수도와 다 연결되어 있는 설비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비를 뜯어 고치려면은 잠시 매장을 문 닫아 놓고 또 전문가를 불러서 다 옮긴 다음에 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비용도 더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진행을 한 경우에는, 이 인테리어 업자는 카페나 뭐 식당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해봤기 때문에 동선이나 많은 부분들을 미리 위험을 감지하고 다 세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효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반셀프를 진행할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반셀프를 진행하지 않고는 창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데 처음 창업하시는 상황이라면 그냥 돈을 더 모으셔야 돼요. 지금은 창업할 때가 아닙니다. 허접하게 창업을 했다가 나중에 다 뜯어 고치는 정말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최악의 스토리는 아예 인테리어 자체 컨셉이 다 잘못됐을 때예요. 이거는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영업을 하다가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럼 한번 뜯어 고쳐볼까? 진짜 죽음입니다. 제가 처음에 6평 매장을 운영할 때도 매장 구조를 한 10번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매장 구조를 바꾸는 과정은 당연히 매장이 작으니까 물건 조금만 옮기고 이렇게 했으면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동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14평 매장에 가서도 그 홀을 제가 5번 이상은 바꿨던 것 같아요. 아예 테이블 배치부터 작업실부터 커피바까지 다 포함해서 한 5번 정도요. 엄청 큰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도 진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14평 매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의 40평 매장은 만약에 제가 여기서 뜯어 고친다고 하면은 불가능할 거예요. 어디는 뜯어 고쳤는데 어디는 안 뜯어 고치고 하다 보면 분명히 허접해지거든요.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이미지와 브랜딩과 동선과 어떤 타겟을 가지고 제대로 세팅하지 않으면 이런 큰 매장들은 나중에 큰 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뜯어 고칠 바에는 그냥 폐업하고 다시 차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거의 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반셀프를 창업에 생각을 하고 있다 하신다면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업의 경험이 없을 때 선호했던 인테리어와 그 공간은 전제 조건이 어떤 거였냐면, 매장 전체가 흰 바탕에 아무것도 없고 바닥은 깔려있는 상태에 조명 공사가 되어 있는 매장들을 찾았었어요. 물건이 없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있어요. 왜냐면 매장들이 폐업을 한다고 해도 올 철거를 하면은 나중에 권리금도 못 받고, 그리고 철거를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천장도 바닥도 다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놔둡니다. 물건만 싹 다 빼놓고 그 다음에 세입자가 들어올 때 바닥하고 천장하고 이런 인테리어를 다 놔두고 가는 대신에 권리금을 뭐 얼마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한 비용 절감도 되고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도 더 유치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장들 사실 잘 찾아보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업장이어도 물건이 나온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이 인테리어만 놔두고 집기류는 다 가져가는 조건 하에 권리금을 많이 깎아달라, 이런 식의 거래도 가능하고요. 왜냐면 그 폐업하는 입장에서도 그 조건은 나쁜 조건은 아니에요. 물건은 중고로 팔면 내 폐업 비용이 좀 세이브되고, 어차피 인테리어 철거를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그냥 깨끗하게 청소만 해놓고 그대로 나가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비용이 없는 경우에는 저처럼 이런 물건을 찾던지,
아니면 내가 이미 사업에 대한 경험, 뭐 식당이나 카페나 그 어떤 비슷한 업종의 장사의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내 주변 지인 중에 이미 카페를 운영하고 있거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반셀프 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라면 꼭 인테리어 업자를 껴서라도 한 번은 진행을 하세요. 아니면 저처럼 아예 작은 매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시던지요. 작은 매장부터 차근차근 올라오는 것은 정말 좋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재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된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큰 매장을 차리면 하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큰 업장을 차릴 때는 인테리어 업자를 제대로 고용을 해서 하나하나씩 상담을 받아가면서 제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저처럼 새로운 거 도전하고 새로운 거 배우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신다면은 반셀프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 반셀프 공사하면서 살이 거의 7, 8kg 정도 빠졌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말 그대로 반셀프가 그냥 인테리어 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그 노가다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바닥 타일 깔 때도 제가 직접 왔었고, 전기 공사 할 때도 그 전기업자분 기술자 한 명에 제가 조수를 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다 파이프 넣고 막 CD관 넣고 전기선 넣고 전기선 따고 이런 것들 다 직접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이 벽에 있는 퍼티 작업부터 해서 벽을 깔끔하게 다 만드는 것도 인터넷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직접 물건 다 주문해 가면서 장비까지 다 구매해가지고 했고, 천장에 있는 저 조명들도 다 콘크리트 벽 다 다 콘크리트 벽 뚫어서 제가 직접 전기 업체에 가서 조명들 다 사오고 직접 다 달고 그렇게 한 결과예요.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반셀프에 갔을 때는 이 결과물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나는 이런 매장을 상상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물은 그것을 못 받쳐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주머니 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창업은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좀 마음이 급해서 어떻게든 반셀프로 해서 빨리 돈을 절약해서 빨리 창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정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창업은 정말 다 갖추고 시작하더라도 이게 될 수 있을까 말까 한 게 바로 이 창업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내가 창업에 대한 지식도 없고 영업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에서 반셀프에 들어가서 한다는 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처음부터 경쟁에서 엄청 밀리고 시작할 수 있거든요. 내가 브랜딩에 대한 경험, 인테리어에 대한 경험, 그리고 카페의 어떤 설비나 이 모든 업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반셀프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냥 반셀프 하지 마세요. 돈을 훨씬 많이 들이더라도 셀프로 많이 들이더라도 인테리어 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브랜딩이에요. 왜 갑자기 브랜딩 이야기를 하느냐, 인테리어에 반드시 브랜딩이 녹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 매장은 그 큰 하트 캐릭터가 있어요. 그 하트 캐릭터가 저희 메인 벽에도 있고 곳곳에 하나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인테리어 요소에 이미 시작부터 집어넣고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싹 다 깔끔하게 해야지 맞춰놨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매장에 로고가 들어갈 곳이 없네? 그럼 망한 거예요. 어디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부각을 시킬 건데, 아무리 디저트에다가 막 때려 넣는다 해도 매장에 왔을 때 그 브랜드의 메시지와 브랜드의 어떤 이미지가 확 와닿지 않으면 실패한 인테리어거든요.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버세요. 안녕.